돼. 성공의 8단계는 뭐냐면 탱커화는 내가 탱커화를 하는 순간부터 사업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탱커화 진행하고 있지 않으면 아직 사업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탱커화는 내 스스로 내가 탱커화를 실행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공의 8단계는 내가 비즈니스 해볼까라고 하는 순간부터 한 단계 내가 1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2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3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그래서 단계별 8단계로 나눠져서 나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단계에 갔다가 다시 무너지면 다시 1단계로 내려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8단계는 그럼 어떤 것일까? 성공의 탱커하고도 우리가 겹칩니다. 하지만 그것에 8가지를 뽑아 놓은 거고요. 그럼 8가지 중에서 3, 4, 5번이 나와요. 3, 4, 5, 6번이 나오는데 그것이 후원의 4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후원의 4단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공의 8단계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단계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꿈과 목표. 그리고 2단계 이제 꿈을 정하고 목표를 정했으면 2단계 결단했어. 나 한번 해볼 거야. 나 한번 걸어볼 거야. 이런 결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3단계 명단을 작성하는 거죠. 결단했으면 리스트업이 들어가죠.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 내 생각 속에 있는 거, 내 핸드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들, 연락망들, 리스트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해야 된다. 반드시 적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명단 작성 굉장히 중요해요.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있죠. 명단 작성을 안 했는데 4단계 나갈 수 있겠어요?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을 초대해서 꿈과 목표를 정하게 하고 결단을 통해서 무엇을 결단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리고 명단을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만남과 초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 명단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컨택하고 초대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을 성공적인 미팅, STP라고 하죠. 쇼도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쇼도 플랜이 나가서 미팅하는 것만이 쇼도 플랜이 아니라 센터로 초대하는 거, 본사로 초대하는 거, 이거 다 쇼도 플랜입니다. 이 쇼도 플랜 할 때 우리의 문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표정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6번째가 후속 조치예요.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죠. 자, 팔로우업은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 자신 없는데 할 때 하는 것이 팔로우업이고요. 알았어. 나 이제 사업 해볼게. 나 정말 한번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그때 나가는 것이 팔로우 스루예요. 그래서 팔로우 스루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리더가 될 때까지, 직급자가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을 팔로우 스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번째 상담, 피드백이에요. 자, 상담을 통해서 상담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겁니다. 내가 스폰서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앞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스폰서가 얼마만큼 자주 피드백을 받고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는 복제입니다. 복제는 결국 나와 같은 리더를 만들어내는 건데 나와 같은 사람이 복제되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와 같은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만들어줘도 괜찮을까? 나라는 사람은 그럼 과연 내가 원본인데 원본을 자꾸 복제해야 되는 건데 내 원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자꾸 잘못된 복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복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8가지, 성공의 8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 명심하시고 요 1단계, 1단계로 올라가는 내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의 8단계는 자, 성공의 8단계는 여러분들의 멘탈 루틴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멘탈 루틴. 나는 정말 내 정신의 어떤 습관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는지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우리는 늘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부정적이에요. 본능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사람은요, 과거 원시 시대부터 숲속에서 뭔가가 시커먼 것들이 뭔가가 움직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게 뭐지? 저거 뭐가 있는 거지? 몸을 사리게 돼 있고 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들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의심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살아남았다. 하지만 내가 어떤 거에 있어서 도전하는 데 있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자신감이 떨어진다든가 용기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성공이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초심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 여러분 처음에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마음이 설렜어요? 안 설레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막 설레었잖아요. 꿈이 막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막 설레고 두근거리고 막 그런 기분 좋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했었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저변의 의식 속에 깔려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 늘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사업 진행하시면서 혹시 부딪힐 난간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처음에 좋았던 것, 설레었던 것,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원인들, 그리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했던 가치 있는 것들, 가치 있는 삶들, 이런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가슴 벅찬, 정말 가슴 벅차도록 막 그런 것들. 저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시작할 때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설레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 분야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제 의식 속으로 들어오더니 정말 매일매일 잠을 자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설레었고요. 아,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 나도 꿈이 생길 수 있어? 나도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정말 그때 그 설레이고 막 소름 끼치도록 좋았던 그런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그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셔서 자꾸만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내 처음을 잊지 않도록. 내 처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야지만이 남녀가 처음 만나서 막 설레이고 손만 잡아도 막 찌릿찌릿하고 막 감동이고 이런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나중에 손잡으면 뭐라 그래요? 더워 죽겠어 손 치워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그 처음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귀찮아하고 답답해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늘 처음에 그 에너지만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에너지를 늘 끌어당기는 그리고 늘 설레임을 가지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자, 처음에 꿈과 목표 설정이죠. 드림입니다. 드림. 드림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도요. 드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예요. 아무나 드림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만나서 그렇게 드림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드림은 우리에겐 정말로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드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설정, 여러분들이 꿈꾸는 생활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결단이죠. 결단. 내가 결단했어. 나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가 하지 않을 것들을 내가 정말 잠시 내가 멈춰야 될 것들, 내가 보류해야 될 것들,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결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액티비티 루틴이라고 해서 보시면 세 번째가 명단 작성이에요. 자, 결단을 통해서 그 다음 반드시 해야 될 게 명단입니다. 명단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명단이 없는 거 사업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로 컨택과 초대예요. 컨택과 컨택과 초대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를 컨택해야 되는지 사실 컨택과 초대의 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화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하기, 컨택과 초대는요. 한 세트로 묶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바이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화로 할 것이냐. 그래서 전화에 우리 또 4대 여러분 폼이 있죠. 그 폼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전화하는 그 시스템 교육 시간이 또 있습니다. 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컨택과 초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STP 쇼드 플랜이죠. 쉐어드 플랜, 슈드 플랜 보여준다. 센터에 와서 사업하는 모습에 여러분들 고객을 초대해서 그 센터에서 여러분들 우리 사업 설명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쇼도 플랜이에요. 나가서 1대1 미팅도 2대1 미팅도 있지만 센터로 본사로 초대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쇼도 플랜이라고 합니다. 어떤 쇼를 보여줘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객이 들어왔는데 뭐 옷도 그냥 옷차림이 무슨 뭐 집에서 마트 가는 옷차림으로 하고 나가 계시고 정말 가장 찬란한, 가장 감동적인 그런 옷차림으로 나와라 이 말이 있어요. 정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내가 센터를, 내가 본사를 그렇게 있다라면 그날에 온 고객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실을 기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외적인 모습은 내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외형적인 모습은 굉장히 비즈니스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섯 번째 팔로우 스루입니다. 지속적인 후원인 거죠. 팔로우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후원, STP까지 왔으면 지속적인 후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팔로우업의 첫 번째 본보임이잖아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후원은 내가 먼저 배우고 가르치고 그가 그를 가르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그래서 팔로우스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나서 7번째, 7단계가 뭐냐면 상담이에요. 상담이고, 그리고 나서 여덟 번째가 복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 루프라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 과정을 도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도는 거냐면 명단을 작성하고 컨택과 초대를 하고 그다음에 시오드 플랜 사업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리더가 될 때까지 직급자가 될 때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이 루틴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 지속적인 지원을 후원을 해야 되는데 명단이 어설퍼. 그럼 다시 명단을 작성하는 거죠. 뉴 페이스가 계속 나올 수 있죠. 명단 작성하고 나서 내가 컨택과 초대를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다시 명단 작성을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명단 작성이 됐으면 컨택을 다시 해서 초대 다시 하게끔 만들고 다시 STP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STP를 했으면 지속적인 후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연구하고 다시 명단 작성, 컨택과 초대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사업자가 오면 다시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결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액티비티 루프가 계속 돌아가면서 다시 상담하고 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명단 작성과 컨택과 초대 STP 지속적인 후원을 요거를 한 단계로 모아봤더니 이것이 후원의 4단계가 되는 거예요. 후원의 4단계는 자, 명단 작성과 컨택과 초대까지가 25%에 해당이 돼요. 명단을 작성하고 내가 컨택을 하고 내가 초대까지 하는 거를 25%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는요. 여기는 사업 설명이에요. 내가 STP, 내가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초대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1대1 미팅을 하든지 1대2 미팅을 하든지 센터 미팅을 하든지 내가 컨벤션 우리 또 9월 3일 우리 또 행사 미팅을 하든지 센터 미팅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지 이게 다 25%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50%가 팔로우업, 팔로우스루입니다. 후속 조치예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컨택과 초대를 했어요. 명단을 작성하고 사업 설명을 참 멋있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이 토끼 잡았네 하고 내버려 둬버리는 거죠. 그럼 죽죠. 어떻게 이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우유를 주고 키워주고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 이제 8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를 들어갈게요. 1단계는요, 내가 제안하는 진정한 드림 빌딩은 가슴 떨림이다라는 거. 처음에 그 처음 순간을 기억해내야 되고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우린 사업 진행하시면서 정말 방해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상의 사건들, 부정적인 이웃들, 지인들, 가족들 모두가 반대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처음에 시작했던 드림 빌딩의 가슴 떨림을 잊지 않는 거예요. 계속 상기시켜 나가는 거죠. 꿈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거죠. 그러면 언제 가슴 떨리는지 한번 분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단계는요,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꿈을 잘 몰라요. 꿈을 얘기하기에, 잠시만요. 합니다. 자, 꿈을 얘기하기에 우리는 꿈을 너무나 잊고 살았죠. 마틴 세lig만 박사가 꿈을 얘기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무기력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기력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룰 수 없어. 나는 자신이 없어. 이런 학습된, 그러니까 무기력 자체가 학습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 만나면서 꿈을 상기시키고 꿈을 얘기를 합니다. 가슴 떨리는 처음에 그 순간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꿈을 얘기할 때 어디다 대입을 하냐면 자유가족 희망 보상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자유란 무엇일까? 내 꿈은 무엇일까? 나는 정말 누구에게도 제약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배우고 내가 배우고 싫은 거 배우지 않는 거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지 않는 거죠. 가고 싶은 곳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재정적인 자유와 건강, 친구,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내가 마음껏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자유에 속하는 거죠.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들, 나를 반대하는 가족들, 아니면 내가 정말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 내 아이들, 내 부모님들, 그들에게 내가 정말 어떤 것들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지, 내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내가 희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잘 태어나서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라면 이 또한 꿈이 될 수 있는 거죠. 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 나의 꿈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모습들, 내가 소외되었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정말 이걸 전달해 보는 거, 이것도 여러분, 이 또한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다 가졌지만, 나는 돈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고, 희망도 가졌고, 나는 다 잘 나가. 그죠? 잘 나가. 근데 절망밖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분들을 헤아리고, 그런 분들을 헤아리고, 보살필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절망밖에 없는 그분들에게 한 줄기 작은 한 줄기 그 빗줄기 하나가 이 사업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빗줄기 하나가 이 사업이 될 수 있다면 그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상은요, 여러분,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살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야무지게 마무리까지 지어봤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내가 그런 영향력을 펼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도 금전적인, 재정적인 보상 이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꼭 보상 그러면 금전적이고 재정적인 보상을 얘기하지만 그런 보상 이외에 인정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어떤 것을 해냈다라는 거. 난 여기서 이 직급만큼 올라갔어. 난 여기서 이렇게 해냈다라는 거. 이렇게 진정으로 내가 무대에서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삶의 가치.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모든 것에 보상이 다 있다. 어,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순간, 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와 편견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 자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오해와 편견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옵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세계적으로 60년,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성공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어쩌면 이것이 이 보상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사업할 때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업할 때 후배 사업자들에게 멋지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 자유가족 희망 보상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 생각해 보는 거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사업을 하기로 했던 Y를 계속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꿈이다. 이것이 드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드림 빌딩은 가슴 떨림이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에서 자유가족 희망 보상 중에서 뺄 것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자유가족 희망 보상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것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여러분의 꿈을 설정을 하신다라면 꿈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생생하게 꾸면 이루어집니다.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일들을 100가지를요 무작위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버킷이라는 게 양동이에요. 버킷이라는 게 양동인데 그 양동이 위에 사형수가 양동이 위에서 이 줄을 매달아 가지고 목을 매는 거죠. 목을 매서 양동이를 목을 매면 그 간수가 양동이를 발로 탁 쳐버리죠. 그리고 양동이가 빠져나가면서 목이 딱 매달리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게 죽기 직전에 내가 그 양동이 위에서 리스트를 생각해내는 것을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버킷리스트를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100가지를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도록, 버킷리스트는요,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건 휘발성이 강해서 싹 날아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시화하도록 눈에 보이게끔 만든다.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미리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상상하는 겁니다.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상상을 하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상상의 능력이 없으면 매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내가 로또가 맞았으면 어떻게 하지? 소름 끼치잖아요. 내가 로또가 30억, 40억짜리가 맞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그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상상하면서 가슴 떨리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가셔라. 그리고 목이 아침이라. 자, 2단계는 결단이에요. 이제 꿈을 여러분 상상하셨죠? 꿈을 결정하셨어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규 사업자가 왔을 때, 자, 꿈을 설정하자. 당신의 꿈은 뭐야? 자유가족 희망 보상 중에서 꿈을 설정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업 올라가서 2단계에서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이냐. 제가 이 강의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 우리는 중요한 일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왜? 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스탠코아를 잘 안 합니다. 왜? 급하지 않으니까. 당장 급한 건 나가서 288 뽑는 게 가장 급하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요. 자꾸 급한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감에 쫄려서 자꾸 급한 것만 하고 다니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건강하니까 예방접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가 건강한데 뭐하러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지? 안 하는 거죠. 안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위급해지는 거죠. 위급해지니까 병원으로 막 들고 안고 뛰어가는 내용이 발생되는 거 시급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중요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한 일을 해야지만이 위급한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우리의 이 비즈니스는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분해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이유는 같습니다. 다 똑같은 말을 하죠. 바빠요. 자녀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나 정리하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Just do it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이키의 광고죠. Just do it 뭐예요? 그냥 해. 그냥 해. 그래서 just do it 정리될 수 없다. 사람은 완벽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냥 진행하면서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4시에 신규 사업자 지금 할까 말까 소개받았던 분한테 제가 문자를 톡을 했어요. 새벽 4시. 그랬더니 새벽 4시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잠도 안 주무십니다. 바로 오더니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이유는 같다. 자, 그러면 결단합니다. 루카스 사업에서의 결단은 무엇일까? 첫 번째, 만들어진 시스템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스폰서에게 집중하고 시스템에 집중하겠다. 스폰서에게 집중하지 않고 스폰서와 등을 돌리는 이 행위는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해서 사업에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폰서와 시스템에 집중하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고개럴, 고개럴 이거는 나가면서 얻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쟁취하는 것들. 그래서 고개를 할 것을 결단하겠다. 저스트 두일과 비슷한 말이죠. 고개를 어떻게 하느냐? 탱코아의 책 듣겠다, 책을 읽겠다, 음원을 듣겠다, 미팅 참석하겠다, 제품을 애용하겠다, 나는 쇼도 플랜을 하겠다라는 이 5가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루틴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난 책 한 페이지라도 읽겠다, 음원을 듣겠다, 미팅을 참석하고 제품을 애용하고, 나는 고객을 5명씩을 만나고 10명씩을 만나서 하루에 회원가입을 5명을 시키고, 하루에 우리 스마트십을 5명을 가입을 시키겠다라는 결단을 내가 해보는 거죠. 나는 이것들을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우리 루카스 사업에서의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탱크화죠. 탱크화는 여러분 우리 탱크화 엊그저께 우리 배웠어요. 잠시만요. 자, 탱크화는요. 운동하기, 우리 책, 음원, 미팅 참석, 제품 애용, STP, 소비자 관리, 신뢰 쌓기, 상담, 이커머스 이런 모든 것들 10가지, 10가지를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실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사업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주 고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결단하겠다라는 거, 이걸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탱크화를 나는 해보겠다. 운동하겠다. 음원 듣겠다. 나는 제품 애용하겠다. 미팅에 나는 반드시 참여하겠다.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탱크화는 난 사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자, 첫 번째 아까 뭐였어요? 만들어진 시스템을 철저히 따르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자신에게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건 루카스는 사업이죠. 부업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자유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돈 투자하는 게 없어요. 막 시설을 하고 뭐를 하고 막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다 보니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강제성을 한번 발휘해 보는 거예요. 나는 꼭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다. 나는 시스템에 이렇게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탱커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강제성을 부여하고요. 세 번째로는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미팅을 배우고 성공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고요. 오프라인은 미팅 참석은 나는 주 2번을 나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 자기의 어떤 루틴을 정하는 거죠. 자기에게는 굉장히 좀 완벽하게 해야 되고요. 남에게는 좀 배려하고 느슨하게 해도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느슨하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에게는 굉장히 까다롭게 굴고 근데 나에게 철저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3단계 이제 올라갑니다. 자, 3단계 명단 작성이에요. 이제 결단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액티비티 루프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3단계 명단 작성이 들어가고요. 리스트업입니다.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사업의 명단은요, 자본이고요. 자산입니다. 명단이 없으면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레시피 없이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뭔가를 만들 때 레시피를 들여다보잖아요. 레시피를 보지 않고도 이 작성을 한다. 음식을 만든다. 이 정도가 된다면 프로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흐트러짐이 별로 없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강의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피자 주문이 20판이 주문이 왔는데 피자를 막 만들었어요. 피자를 만들어 가지고 20판을 가지고 가다가 이 직원이 배달 직원이 이걸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려가지고 다시 주인한테 와서 피자를 배달하다가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바로 또 만들어가지고 촥 만들어서 다시 배달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피자를 레시피를 보고 하나하나 보면서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하고 정말 2시간에 걸쳐서 피자 하나를 간신히 만들었는데 이걸 엎어버렸어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다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빠른 시간 안에.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본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본이 돼 있다라면 그거 하나 엎어져도요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빠져도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건 여러분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명단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 명단이 없이는 사업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명단은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서 글로 반드시 적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요, 이름과 카테고리를 적고요,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거죠. 투두 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진행하다 보면 뉴 페이스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나의 명단은 몇 명이 없어도 내 파트너의 명단이 또 새로운 뉴 페이스가 나오죠. 그럼 그것이 나의 뉴 페이스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은 계속 새롭게 발굴이 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 명단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 명단은 계속해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명단 없어요. 난 사람이 없어요라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 뒤에는 250명의 명단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단계입니다. 4단계는 만남과 초대예요. 만남과 초대는, 자, 만남과 초대를 할 때, 나 2년 만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남과 초대 이전에 전화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먼저 하셔가지고 먼저 안부를 폼이 있잖아요. FORM이라는 폼을 가지고 F는 패밀리, O는 아큐페이션, R은 레크레이션, M은 메시지. 이렇게 이 폼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화해서 간격을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만남과 초대할 때는 반드시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전화로는 절대로 사업 설명하지 않는다. 전화로 가격 금액을 얘기하지 않는다. 전화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다. 전화는 2, 3분 이내로 짧게 해서 끊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 만난 분, 잘 아는 분, 요즘 만나지 못한 분들을 만남과 초대를 하는 거예요. 만남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 전화로 컨택하는 거 FORM 나왔고요. 1인 프랜차이즈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정말 이 4단계의 핵심 팀으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거. 이것은 4단계는 이 4단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1대1 미팅이 아니라 4단계는 팀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이 함께 하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너무나 여러분과 우리가 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방판처럼 내가 개인적인 스킬이 뛰어나서 난 잘 팔아서 나는 혼자 잘할 수 있으니까 나는 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1대1 사업이 아니라 우리는 팀으로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프로모션 잘하는 사람이 이 사업 잘합니다. 고객들에게 나가가지고 막 프로모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막 스폰서 프로모션, 제품 프로모션, 자랑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나 한번 저 사람 궁금하네. 나 저 회사 궁금하네. 저 제품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팀 프로모션도 잘한다. 우리 팀이 어떤 팀인 줄 알아? 월드베스트야. 이러면서 스폰서 자랑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초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초대할 때는요. 자, 만남과 초대에는 어떤 게 있냐면 1대1 미팅과 2대1 미팅이 있고, 이건 스폰서와 함께 나가는 미팅. 그리고 내가 1대1로 만나서 미팅하는 거. 그리고 홈미팅이 있습니다. 자, 홈미팅은 내가 그쪽으로 가서 모여서 홈미팅 하는 거죠. 우리 아산이나 우리 영동이나 우리 남양주나 이렇게 홈미팅 장소가 있어요. 홈미팅에서 지속적으로 미팅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광주에도 우리 서지미 임수근 리더님이 강주의 사촌 언니를 소개를 했는데, 강주에 지금 그 카페가 너무 이쁘네요, 카페가. 그래서 그 카페에서 우리 강주의 홈미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미팅 하는 방법이 또 우리 이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미팅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미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책과 음원 영상 추천은 다음 단계까지 계속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숙제인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고객에게 팔로우업을 통해서 계속 책을 전달하고 응원을 전달해주고 영상을 보내주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천해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거 한번 보셔라 라고 해드리는 거죠.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만남과 초대의 다음 단계가 뭘까요?
다음 단계가 만남과 초대의 다음 단계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자, 반드시 책과 음원 영상을 듣게 하는 거 중요하다. 다음 단계가 뭐예요? STP입니다. 만남과 초대를 통해서 그를 사업 설명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럼 쇼드 플레이는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쇼드 플레이는 질문하는 겁니다. 루카스 제품 쓰고 계세요? 루카스 제품에 대해서 아세요? 언제 써보셨어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우리 제품에 대한 경험이나 관심 정도를 내가 먼저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저 체크하는 내용으로 이것이 추후에 팔로우업의 방향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질문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언제 썼는지, 과거에 썼을 때는 왜 썼는지, 근데 쓰다가 그만 썼어요. 왜 그만뒀는지, 제품에 대해서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분 있잖아요. 제품은 좋은데, 아우, 뭐, 지금은 안 써요. 옛날에 썼었는데 지금은 안 써요. 왜 안 써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비싸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비싸서요 얘기하면 우리 싸고 좋은 것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단품으로 싸고 좋은 것들 너무나 많고요. 앞으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될 거예요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썼는데 뭐 트러블이 있었어요라든가 그럼 그런 경우에는 다시 그거에 대해서 또 팔로우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지금 안 쓰고 있는지, 왜 사업을 하다 스탑했는지, 왜 거기까지만 진행을 했는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내가 질문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네트워크니까 안 해요. 다단계니까 싫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단계가 뭔데요? 막 이렇게 막 따지듯이 싸우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다단계는 저는 안 해요. 다단계는 뭐 이래요 라고 얘기하면 다단계가 뭔데요? 라고 또 질문하세요. 질문하다 보면 그 사람은 뭔지도 모르지만 인식 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잘못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또 부담감 때문에 팀을 잘못 만나서 그 팀에서 자꾸 부담만 줘버린 거죠. 어떤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자유인정 보상을 준 게 아니라 부담만 준 거죠. 그 부담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또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들이 팔로우의 방향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하셔라.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를 모으는 것이다. 결국에는 소비자 모으는 게임이에요. 얼마만큼 내 밑에 멤버를 많이 모았느냐, 얼마만큼 멤버가 많으냐. 그래서 정하는 거죠. 소비자로 후원할 것인가, 사업자로 후원할 것인가 정하는 거예요. 소비자로 후원할 것인가를 정했는데 이 사람은 소비자인데 소비자한테 사업자한테 할 말을 계속하는 거죠. 나오세요. 출근하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소비자 부러지죠. 근데 사업자로 후원할 사람한테 또 나보다 큰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작은 역량으로 그를 이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샵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133으로 시작했던 우리 뭐, 에이전트나 마찬가지인, 갑자기 브론즈예요. 근데 이 브론즈가, 나는 쬐끄맣게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큰 역량이 큰, 나보다 스케일이 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로 후원할 것이냐. 그리고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업자로 후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에 경험이 있고요. 어느 직급까지 갔던 사람한테 똑같이 결단하세요. 꿈과 희망을 정하세요. 이런 말 안 들립니다. 그분은 갑자기요, 훅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느 단계로 뛰어넘냐면 5단계로 뛰어넘어서 바로 마케팅 풀고 바로 사업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소비자로 후원할 것이냐, 사업자로 후원할 것이냐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성공적인 우리 쇼드 플랜은 어떤 것이 있느냐? 어, 개인의 역량을 초월하는 영향력이 있고요. 긍정적이고 열정 넘치는 최고의 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모임, 우리 센터로 고객을 초대를 했어요. 쇼드 플랜을 보여주려고, 쇼드 플랜 하려고 센터로 초대를 했는데 센터에서의 기존 사업자들의 매너라는 것이 있어요.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왔더니 다들 옷차림이 너무 이쁘고
막 예의가 반듯하고 뭔가 미소 띈 얼굴로 너무 막 배려심도 있고 왔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첫인상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첫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쇼더 플랜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가진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옷을 입는 거죠. 최고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내가 최고로 나를 꾸며서 우리가 센터에서 또는 본사에서 어떤 행사에서 우리가 이런 쇼를 보여주는 거,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 이것이 성숙한 팀 의식이고요. 이것이 고객들에게 첫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이걸 명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쇼더 플랜에서 빅 비즈니스입니다. 빅 비즈니스의 자세는 당당한 자신감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 비즈니스의 자세가 나는 이걸 정말 사업으로 보고 있고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이거는 큰 비즈니스로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에게 정말 자신감으로 고객을 대하는 거, 빅 비즈니스의 자세로 대해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장이라든가 표정, 확신, 열정, 전문가다운 태도, 주도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고객에게 이런 자신감 있는 어떤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쭈삣쭈삣하고 뭔가 얼버무리고 뭔가 자신 없는 아이 컨택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객을 딱 센터에 들어오는 고객을 만날 때 눈을 딱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 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손을 잡아주시고 포옹을 해주시고 정말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비즈니스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쭈삣쭈삣하고 미팅을 해도 뭔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런 거는 내가 마음에 내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쇼드 플랜 할 때, 내가 STP 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카리스마적으로 내가 대하지 못한다라는 건 내 안에 아직 뭔가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전달해도 될까?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확신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그런 미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업 설명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설명했다라는 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하고 딱 그 다음에 연락 안 해버려요. 안 오니까. 왜? 그 사람이 노라고 했기 때문에. 예스, 노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업 설명했을 때 예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노가 될 확률도 큽니다. 근데 오늘 노라고 했던 사람도 여러분 101번째로 놓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팔로우업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예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생각해 볼게 이런 분도 계세요. 생각해 볼게 우리 남편이 좀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물어볼게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우아한 거절이죠. 이 우아한 거절을 알아들으시고 그분들에게는 정말 팔로우업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하다 보면 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지속적인 이라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은 변하게 돼 있다. 예스가 될지 노로 될지는 그건 나중의 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만남일 때 상대방의 예스나 노는 큰 의미가 없다. 예스를 하더라도 노가 될 확률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내 아웃라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리드해 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이 쇼드 플랜이다라는 거. 그럼 이제 쇼드 플랜 사업 설명까지 했어요. 6단계로 올라갑니다. 6단계는요. 팔로우업이에요. 팔로우업 후속 조치입니다. 팔로우업은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일 때 하는 것이 팔로우업이에요. 한 번 들었어요. 쇼드 플랜 들었어요.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 사업 진행할래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계속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품 쓰고 좋은데 제품 쓰고 좋은데 난 자신이 없어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비전, 마케팅에 대한 비전, 회사에 대한 비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키우고 정말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명단을 작성하고 만남하고 초대는 25%에 해당이 되고요. STP는 25%에 해당이 되지만 팔로워업은 50%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모든 성공자들은 이 팔로우업을 했다라는 모든 성공자들은 이 팔로우업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팔로업을 하지 않고 이 50%를 하지 않고 명단 작성하고 만나고 초대하고 사업 설명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하고 제품을 팔았어. 제품이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끝. 안 가요. 288 썼으니까 이제 쓰는 동안 안 가는 거죠. 쓰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직도를 보면 288짜리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무덤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덤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무덤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것을 무덤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오토십, 스마트십입니다. 스마트십을 걸어서 다 스마트십 관리를 진행이 되면 자꾸 가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쓰고 어때요?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스마트십도 하나 거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걸으시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영양제 하나 걸고요. 우리 비컨트롤 하나 걸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앰플도 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쉐이크 밀, 우리 바이오밀도 걸 수 있는 거죠. 저도 지금 두 개, 그래서 한 사람이 40만 원, 40만 원 막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마감하고 돌아서면 오토식 결제가 15일 안에 끝나잖아요. 그럼 15일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 하루에 스마트십으로 매출이 골드 매출이 나와 있는 거예요. 루비 매출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드 매출만 나와 있어도 여러분 이것만 나와 있어도 얼마나 사업이 막 기름칠한 내용이 되는 거죠. 막 바퀴가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위에 있는 직급자들, 리더들은 사이드로만 맞춰 나가면서 또 A라인에 계속해서 오토십을 각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라면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8 무덤을 만들지 마셔라. 반드시 스마트십으로 연결을 해서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샵 마케팅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샵이 중간중간에 포진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홈미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단계 상담입니다. 자, 누가 내 성공을 바라는가? 상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겁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멀리 내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상담이에요. 내가 스폰서에게 상담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의 방향을 정하겠어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팀과 협업하는 사업이고 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팀과 함께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스폰서를 LOS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상담하려고 스폰서에게 갔을 때 조직도를 탁 펼쳐놓고 수첩을 탁 펼쳐놓고 상담하는 거지 그냥 잡담하듯이 상담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다운라인과 형제라인에게 상담하는 거 금지입니다. 꼭 형제라인에게 상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형제라인에게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라인에게 내 조직도 막 보여주면서 다 오픈하는 거 아닙니다. 다운라인에게 내 파트너하고 상담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운라인한테 스폰서가 조직도 다 펼쳐놓고 보여주시는 분 계십니다. 다운라인에게는 스폰서의 조직도는 비밀이에요. 어, 기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폰서 조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항상 꿈과 희망이 돼야 돼요. 근데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힘들어 죽겠다. 거꾸로 하시는 분 계세요. 나 힘들어. 사업 못할 것 같아. 아우 지겨워 죽겠어. 돈도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파트너에게 계속해서 하는 스폰서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금지죠. 돈이 왜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사이드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이드만 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여러분, 한 라인만 하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A라인, B라인, 두 라인, 바이너리 방식은 두 라인을 내가 가지고 가는 사업이에요. 두 라인 내가 하는 거지.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왜 한 라인 안 맞춰주세요? 왜 한 라인 안 내려주세요? 그리고 스폰서님들 후원을 왜 안 해주세요? 저는 후원을 안 내려주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말 금지예요. 정말 정이 떨어지는 말이죠, 사실. 정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요, 진짜 여러분, 이 막이 쳐져요. 정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에게 왜 후원 안 해주냐? 스폰서에게 날 도와준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왜 A라인에 매출 안 해주냐? 이러한 내용들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인 거죠. 내가 A라인, B라인 두 라인 키우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한 라인만 하고 돈이 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담은요. 잡담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상위 스폰서와 함께 리더와 함께 적어도 에메랄드 이상, 적어도 에메랄드 이상이고요. 다이아몬드와 상담하는 거를 여러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비가 루비하고 상담하고 실버가 루비하고 상담하고 골드하고 상담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 안에서 혁신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떤 방향 제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담, 성공하기 위해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상담은요, 먼저 경청이에요.
상담을 하는데 들어야 되는 거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스폰서가 듣지를 않아요. 근데 들어주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하고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고, 장기적으로 비전 제시를 하는 거고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마무리할 때는요, 늘 가슴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너무 감사하다. 상담을 하고 나서 나 정말 가슴이 뿌듯해야 돼요. 나 상담 너무 잘했다. 상담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볍네. 이러한 것들이 마음 안에서 가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상담이고요. 8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8단계까지 올라왔어요. 한 단계 더 올리면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복제입니다. 복제는요, 본보임이에요. 본보임은 내가 먼저 배우는 거고 내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고요. 내가 솔선수범해야 돼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계속 복제가 돼야 돼요. 나의 모습을 계속 복제가 돼야 돼요. 원본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텐코아를 8단계 스텝을, A 스텝을, 텐코아를 가르치고 따라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복제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나를 복제하니까 내가 옷 입는 것을 이런 걸 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8단계, A 스텝, 텐코아를 가르치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을 복제하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복제의 원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본보임을 하지 않으면, 내 자세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이 복제는 실패한다. 자, 우리는 이 복제를 통해서 나의 리더를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거예요. 내가 리더를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은요, 아주 작은 일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위대한 일이 되는 거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일이 대단한 큰 일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을 해내는 겁니다.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요. 100년을 내다보면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세가 되지 않으면 attitude is everything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세가 전부라 그랬습니다. 내가 자세가 되지 않고 내가 본보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복제가 되겠어요? 복제되지 않습니다. 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10코어를 실행하지 않고 8코어 스텝을 진행하지 않는 그것이 복제가 된다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렵겠죠. 어려운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복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소비자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파트너를 미팅으로 초대하면 복제의 힘이 생겨난다. 여러분, 복제라는 것은 그냥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면 복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센터로 초대하고 미팅으로 초대해서 배우고 느끼고 스며들면 자동적으로 스폰서와 똑같은 사람들이 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오지 않고 파트너에게 시스템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면 복제가 되겠습니까? 복제 안 됩니다. 음.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복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폰서들하고 식사할 때도 우리가 지금은 정말 이제 비즈니스를 진행한 지 이제 한 달도 채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스폰서들과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 회장님과 식사할 때도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회장님께서 사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는 각자 더치페이예요. 스폰서가 이번에 내가 식사를 내가 대접해 드릴게요라고 하면 스폰서에게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파트너들하고 식사 갔는데 식사 갈 때마다 스폰서가 내게 한다라는 건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더치페이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돈을 벌어서 밥값으로 다 나가고 무엇값으로 다 나가면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치페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문화는 더치페이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일본의 문화 자체가 더치페이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 신세지지 않는다. 배려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진 찍는 문화, 예뻐지는 문화, 그리고 피해주지 않는 문화, 이런 문화들을 황금률의 문화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루카스는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속적이고 마르지 않는 수입을 추구하는 큰 소득입니다. 복제 시스템에 담아서 영원히 성장 지속시켜야 된다라는 거, 마르지 않는 수입을 추구하는 큰 소득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작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업이고 뭐 정말 판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